네, 시장 수단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요, 조선과 방산이 쉬어가고 그동안 답답했었던 2차 전지 관련주가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요. 빠르게 돌아가는 시장 안에서 내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? 베테랑 PB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트폴리오 플러스 권택중 유진투자증권 차장과 오늘 함께합니다. 차장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. 월요일부터 2차 전지가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내주고 있는데요. 이번 주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집중과 회피 섹터입니다. 집중은 지난번에도 좀 인터넷을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 집중의 인터넷 가지고 오셨고요. 회피는 관광과 여행입니다. 회피 먼저 질문을 드리면 최근에 뭐 카지노, 관광, 호텔 관련주가 급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? 고점 대비해서 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전략이신 것 같아요. 어떻습니까? 네, 먼저 말씀 주신 대로 기술적으로 살짝 네. 눌릴 자리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전에 한 일주일 정도 전이었나요? 한번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한번 쭉 나왔었죠. 그러면서 이제 단기 조정을 받았다가 또 그만큼 또 빠르게 수급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시장 여전히 해당 이제 관광, 여행, 뭐 카지노까지 이쪽 업계에 대한 관심은 확실히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집중 섹터가 아니고 회피 섹터라고 드린 이유는 저희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. 근데 그러면 지금 그 관련해서 이전까지 어떠한 내용들이 좀 나오는가 관련돼서 미국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한국이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 병력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험플리스 쪽에서도 그런 관련돼서 인터뷰들이 좀 있었고요. 결국에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지금으로서는 무역, 관세를 중심으로 vs 뭐 전 세계와 이러한 견제를 벌여지고 왔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한국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, 군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. 일반적으로 뭐 트럼프가 트럼프 일기 때부터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뭐 방위비 분담 관련된 이야기가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.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국과 이제 중국의 관계가 많이 안 좋아졌었던 게 결국 사드 배치 이때 이후로 한번 꺾였었던 이슈가 있었죠. 그것이 한번 재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?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한미 정상회담에 좀 반영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사실 지표나 중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들어오는 게 너무 좋아서 좋긴 합니다만 일단 잠깐 피해가자.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회피로 가지고 오신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워낙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. 한 번쯤은 쉬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. 집중에는 회피가 아닌 집중에는 인터넷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서 인터넷이라고 하면 어떤 거 보고 계시는 겁니까? 네, 지난주와 동일하게 이제 뭐 네이버, 카카오요.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그 외 나머지 종목들도 뭐 여러 가지 편입을 해볼 수는 있지만 일단 중심엔 네카오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9월 FOMC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로 시장에서는 플레이가 되는 것 같죠. 금리 인하에 대한 첫 번째 성장주, 인터넷주들 역시 집중을 해야 된다. 구조적으로 하나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지난주에 이제 카카오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. 실적이 잘 나왔어요.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보다 좋은 실적, 호실적을 좀 내면서 인터넷 업종 그동안 눌려 있었던 이 실적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살아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미국에서는 뭐 메타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. AI 관련된 기대감이 가장 밀접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또 인터넷 쪽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인터넷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은 대표적으로 네이버 그리고 실적 잘 나왔던 카카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 대표적인 성장주죠. 네카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좀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 포트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 포트 안에서도 인터넷 그 안에서도 좀 카카오를 봐야 된다. 카카오 지금 기대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주가가 지난주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. 여전히 유효 관점이십니까? 네, 일단 여전히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래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도 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2분기 잘 나왔는데 사실 하반기에도 모멘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. 최근에 이제 카카오 측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은 그동안에 사실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이 앱이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. 일부 기능들이 조금 추가되거나 살짝 뭐 보완되는 정도였는데 이를 완전히 재편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. 그래서 BM 비즈니스 구조 관점에서 굉장히 큰 이제 대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구조적인 사업 모델
모델 재편에 네. 있어서 기대감이 남아 있고요. 11월 달 정도 이전에 아마 이제 AI 관련돼서 오픈 AI와 진행했던 AI 에이전트가 아마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계속적으로 AI 관련된 기대감을 가장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카카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네이버 같은 경우도 비슷한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여전히 네이버와 카카오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난주 포트를 보면 조선주도 한 20% 비중을 가지고 가셨는데 이번 주는 좀 달라질까요? 네. 이번 네. 주에는 사실 포트에 조선을 편입하진 않았습니다. 네. 일단은 특별히 뭐 사실 뭐 호재는 여전히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. 뭐 그다음 뭐 큰 악재는 없죠. 근데 이제 역시나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, 뭐 조방원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 관련돼서 포트폴리오 재편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변화 관점에서는 조선은 잠시 실제로 조금 밀리고도 있고요.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한다고 해서 이제 이번 주에는 조선 관련된 포트폴리오 좀 빼긴 했고요. 뭐 지난주에 이제 주간 수익률로 보았을 때 뭐 대표적으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뭐 보합 정도, 강보합 정도로 흐름은 있었는데 오늘부터 조금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것이 좀 진정화될 때까지는 잠깐 피해가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번 주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가지고 오셨을까요? 비중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는 조선은 뺐던 것 같습니다. 조선은 제외시키고 오히려 방산이 신규 편입이 됐고요. 반도체는 비중을 살짝 축소하셨습니다. 30에서 25%로 축소를 하셨고 2차 전지 20%, 인터넷 30% 가져가고 있습니다. 앞서서 인터넷은 네카오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조선과 방산 두 섹터 나란히 오르기는 했는데 오히려 조선은 빼고 이번 주에 방산을 신규로 넣으셨네요. 네. 네. 뭐 특별히 뭐 이벤트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. 역시나 이제 그냥 기술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선제적으로 방산이 지난주 내내 사실 조정을 좀 받았어요. 그래서 네. 이미 뭐 현대로템 등 이제 주요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꽤나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. 뭐 ETF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한 10% 정도 이상 지난주 내내 빠졌었거든요. 따라서 이제 섹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두 자릿수 가까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담아볼 만한 자리가 되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주요 국내 방산 기업들이 2분기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률 또한 뭐 30% 이상, 뭐 40% 이상 네. 굉장히 좀 특히 이제 방산 쪽 부문만 봤을 때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. 근데 문제가 이제 이익률 피크에 대한 우려랑 지난주에는 뭐 종전에 대한 우려 이런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종전과 관계없이도 어쨌든 글로벌 각각 국가들의 방위비 관련돼서 증액 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런 노이즈 관련돼서 주가 조정이 왔을 때는 편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보시는 게 방산 쪽에서는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뭐 조선은 뺐지만 조선 역시도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관점으로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방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종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움직였는데 사실 방산의 그 중심에는 수주 모멘텀이 있죠. 이번 주에 신규로 넣어주셨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살짝 줄였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끌고 가고 계십니다. 탑픽 종목 있을까요? 네, 일단 뭐 탑픽으로는 네. 이제 전공정 쪽에서 코미코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. 이제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이 계속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그 해당 수혜를 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실제로 이제 지난 이제 삼성전자와 지금은 이제 공개가 됐죠. 테슬라와의 계약이 공시가 된 이후에 바스켓으로 쭉 들어왔었던 종목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그 당시에서도 얘기가 좀 있었지만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했죠. 이제 삼성과의 계약 지금 공개된 것은 굉장히 일부다. 추가적으로 나올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시장에서도 여전히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함께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밸류체인 단에 있는 종목들 특히 먼저 전공정부터 움직일 수 있겠죠. 그래서 코미코를 중심적으로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네. 뭐 애플과 이제 트럼프가 만나서 뭐 발표도 했었죠. 관세 관련돼서도 애플이 이제 대미 투자를 대규모로 발표를 하면서 관세가 없다 뭐 이렇게 리스크를 좀 피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지금 여전히 반도체 관련돼서도 관세 관련된 재료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살짝은 줄이면서 리스크를 좀 살짝은 피했다.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. 한 25% 정도는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네, 사실 예전에는 SK 하이닉스의 밸류체인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. 애플과 삼성전자의 협력 소식 속에 밸류체인 안에서 코미코 토픽으로 가지고 오셨고요. 방산을 신규 편입한 만큼 그 속에서도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일단은 네. 뭐 대장주로서는 현대 로템을 좀 보고 있고요.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폴란드 2차 계획 이후로도 사실 뭐 루마니아 이제 새로운 차세대 사업이라든지 중동 지역, 뭐 아프리카 지역 이런 쪽 일대에 기대감을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적도 잘 나왔고 앞으로 우리가 수주할 수 있는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지금 역시나 이제 횡보를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는 조금 주가 좀 조정이 왔죠. 조정이 네. 와서 지금 이렇게 살짝 조정이 왔을 때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보자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뭐 하반기에도 수주 관련된 모멘텀은 계속 작동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워낙 지금 K 방산 관련된 모멘텀이 글로벌리하게 수주가 계속적으로 좀 쌓이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네. 이익률 피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남은 이런 실적의 상승 사이클을 조금 더 누려보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가 잇따라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. 방산주 안에서도 대장격이죠. 현대 로템을 봐야 된다 토픽으로 가지고 오셨고요. 자, 다음 종목은요.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좀 네. 빠르게 매매할 때 어떤 종목이 지금 적기라고 보십니까? 네, 일단은 뭐 이슈들이 몇 가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전력을 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됩니다. 이제 오늘 이제 미국에서 중국산 통신용 해저 케이블에 대한 제재가 발표가 좀 됐었죠. 네네. 그러면서 관련돼서 뭐 대한전선, LS 에코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살짝 이제 반응이 좀 나왔는데 일단은 대한전선을 좀 보고 싶습니다. 뭐 둘 다 좋지만요. 일단 이유는 뭐 오늘부터 이제 어쨌든 이런 해저 케이블이나 전력 케이블 관련해서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략 자산의 성격을 좀 띌 수가 있겠구나. 이런 형태의 시장에서의 공감대가 좀 생긴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이전에 국내 내수 정도의 이야기를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서남권 그리고 뭐 이제 뭐 서해안 이런 전력망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이재용 정부에서 이재용 정부 아니죠. 이재명 정부에서 네. 이야기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내수와 수출 양쪽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이런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한전선을 토픽으로 좀 보면서 전력 케이블, 전력망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전력과 관련해서는 대한전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. 각 종목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면서 다음 주에 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트폴리오 플러스 권택중 유진투자증권 차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. 차장님 감사합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